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는 1962년 설립돼서 1975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쌍용차는 연간 11만 대의 생산 능력과 8만 2천 대의 생산 실적을 보이며 총 가동률 73%를 유지하고 있고요. 평택 공장에선 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칸, 코란도, 티볼리 에어 등 완성차를 생산 중이며 창원 공장에서 차량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완성차는 회사 직판, 대리점 등의 판매 경로를 거쳐서 국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4,293억 원, 영업 손실 2,612억 원, 당기 순손실 2,5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00억 원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쌍용차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연결 재무제표 이 감사보고서인데요. 일단 감사 의견입니다. 의견 거절,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쭉 내용을 좀 보다가요. 좀 개별 재무제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의견 역시 의견 거절 그리고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어떤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부에게 관리제도 검토 의견 역시 비적정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 2020년도 사업년도에 이어서 연속 의견 거절을 좀 받게 되는 공시를 좀 제출을 함으로써 주권 거래 정지가 좀 연장이 좀 됐는데 시장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한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명확해졌습니다. 쌍용자동차 주권 상장 폐지 관련 안내입니다. 회사는 2020년 사업년도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이 거절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받았지만 2022년도 3월 30일에 감사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서 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이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좀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도에 감사 의견 상장 폐지 사유와 병합해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쌍용 자동차가 결국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쌍용차는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를 토대로 이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신청과 함께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표님, 이 거래소의 판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일단 지금 보면 3월 30일자 기타 경영사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3월 30일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좀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 회생법인으로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제출한 이 회생계획안을 2022년도 5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어떤 이 세부 사항들을 좀 다시 좀 이게 수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수립된 내용을 반영해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측에 좀 제출할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 사업년도에도 역시 감사 의견 거절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상황은 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년 연속의 이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속 능력이 없다라고 좀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사항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생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에디슨 컨소시엄이 인수를 좀 추진했다가 최근에 어떤 계약의 어떤 불이행 사항이 좀 발생을 했었죠. 네. 3월 28일자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제목입니다. M&A 투자 계획의 해제. 회사는
서울회생법인의 허가를 받아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2022년도 1월 10일에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일 4월 1일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3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라고 네. 해지 공시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총합 이 계획들은 사실상 이 상대 어떤 규칙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불발이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계획들이 이미 이 개선 계획서에 다 반영이 돼서 충분히 기업심사위원회 측에 좀 전달이 좀 됐을 것이고 네. 이로 인해서 좀 정상화가 좀 가시화 된다면 의견 판단에 대한 또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상황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어떤 의견 거절로 인해서 개선 기간을 이미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매각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런 계획안을 다시 반영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을 저는 보는데 네. 물론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어떤 판단 부분이 사실은 얼마만큼 그럼 계속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그런 그럴 수 관점에서 없죠. 예. 좀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맞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촉박은 하지만 지금 상대의 어떤 이 규칙 사유로 인해서 매각이 불발된 것이기 때문에 쌍용차 입장에서는 다시 정상화에 따른 어떤 이 설득을 위한 어떤 개선 계획에 관련 이의 신청이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쌍용차 입장에서는 빨리 인수자를 찾고 또 M&A를 통해서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광림과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래소는 광림의 조회 공시 요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실제 이 광림과 쌍방울이 좀 인수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보도 자료 매체를 통해서 어제 좀 밝혀진 내용이었죠. 네. 쌍용차 그룹이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주식회사 광림이 이 현재 지금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 조회 공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가시화된 내용이 만약에 나올까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는 LOI가 좀 접수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정해진 어떤 관계인 집회는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갔고 회생 계획안의 어떤 수립도 아직 다시 이제 5월 1일까지 신청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좀 되었지만 일단 쌍용차 입장에서는 제3자의 어떤 원매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좀 밝힌 만큼 이에 따라서 쌍방울 이 컨소시엄이 인수 추진에 대한 어떤 가시화된 내용들이 명확해진다면 그냥 현재로서는 좀 지금 뭐 대표적인 어떤 입찰 여부가 좀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계획에 따라서는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선정 여부까지 될 수 있는 어떤 사항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쌍용차 인수전에 사실 가장 큰 부담이 인수 대금 아니겠어요, 대표님? 네네. 네, 이 광림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도전 자금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쌍용차 그룹 죄송합니다. 자꾸 쌍용차라고 하는데 네. 쌍방울 그룹이 최근에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좀 타진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회사 성정과 2파전 양상에서 이 본입찰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좀 탈락을 하면서 좀 고배를 좀 마셨는데 지금 예상되는 어떤 회사 내부의 유보 자금과 추가적인 어떤 재원 자금 유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볼 때는 오히려 에디슨 컨소시엄보다는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 그리고 인수가액에 대한 어떤 범위 추가적인 어떤 운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금 인수 대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운영 자금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되는 산은 맞지만 당장의 어떤 인수 자체를 위한 어떤 자금 조달의 어떤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에디슨 컨소시엄보다는 그래도 광림 컨소시엄의 자금력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 광림과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면 그 예상되는 시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쌍방울 그룹 안에 있는 이 자회사죠. 이 광림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회사는 이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특수 목적의 어떤 장치를 수반하는 뭐 견인 차량, 그다음에 카고 크레인, 그다음에 이제 방산 장비, 이제 군용 장비까지 좀 납품을 하는데 지금 특장차의 어떤 장점이 사실상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그리고 트럭 이런 차량의 어떤 관점에서 오히려 쌍용차와는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를 충분히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광림의 어떤 사업의 어떤 확장 또는 이 광림의 캐파를 좀 키우기 위한 쌍용차 인수가 타당하다면 양사 간의 어떤 사업적인 더 시너지는 충분하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관건은 지금 시장의 관건은 하나입니다. 에디슨 컨소시엄처럼 이게 네. 단순하게 이 쌍용차 인수를 재료화해서 또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감도 사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의 캐파 확장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전면적으로 여기에 올인하겠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준다면 시장의 좀 판단은 좀 달라지겠지만 워낙 최근에 에디슨 컨소시엄에 이 보여줬던 어떤 횡보들이 신뢰감을 크게 상실시켰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쌍방울 이 그룹 컨소시엄의 어떤 이 쌍용차 인수가 사실상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사실 뭐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충분한 사업 시너지는 있지만 일단 관건은 재료화로 인한 우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아직 에디슨 EV도 사실 쌍용차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은 모습이거든요. 에디슨 EV와 또 쌍용차가 법적 분쟁으로 간 만큼 이 광림 쌍방울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좀 인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법적인 어떤 공방, 계약 해지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해 주세요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죠. 네. 에디슨 EV가 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사실상 계약자로서의 어떤 지위, 효력은 인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안 판결에서 이거에 대한 유불리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 효력은 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쌍용차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어떤 싸움이 길어진다면 최종적으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 소위 말하는 지금 적정의 어떤 매각자, 원매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에디슨 컨소시엄 측에서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를 만약에 뿌린다면 매각의 어떤 불발도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사실상 이런 겁니다.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만약 이게 본안 판결까지 시간을 끌게 된다면 네. 원매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게 사실상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보도자료반에서는 좀 쌍방울 그룹 측에서도 에디슨 컨소시엄과 만나서 조만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원만한 어떤 인수 추진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네, 이 쌍용차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거래 정지 기간이 2년째인데 보유자분들을 위한 좀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기타 시장 안내 자체에서 지금 올해 4월 14일까지 2022년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감사 의견이 사실상 에디슨 컨소시엄이 인수가 확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의견 거절이 의견 적정으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기술에 대한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쌍용차의 경우에는 이게 의견 거절로 인해서 최종 상장 폐지를 의결하게 됐을 경우 네. 이 파장 효과가 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고용 창출의 어떤 상실 효과가 좀 크다는 겁니다. 공중 분해돼서 수많은 이 인력의 이 일자리가 좀 해지가 되고 그렇죠. 관련된 어떤 제2차, 3차의 협력사의 어떤 피해도 좀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떤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 어떤 결정 요소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담이 좀 사실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게 뭐 회생법인에서 지금 회생도 좀 진행 중에 있고 원매자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상장 폐지를 의견한다는 것은 상당수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사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점은 쌍용차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된다면
저는 매각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어, 왜냐하면 상당수 이 관계인 채권자의 이 채무들이 상당수 출자 전환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 회생 계획안에 반영됐었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현금이 투입돼서 또는 현금이 지급되는 절차, 나머지 이 채권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좀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면 이 현물 출자는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회사의 어떤 계획안, 이의 신청안들이 충분히 좀 전달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를 기업심사위원회 측에서는 상장 폐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생 계획이나 어떤 인가 연장이 10월까지 좀 연장이 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최소한 최종적으로 좀 마지막 원매자 여부를 좀 보고 네.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수립된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면 개선 기간을 좀 충분히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상장 폐지까지는 좀 부담이지 않을까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쌍용차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1991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자력 사업, ISI 사업, 항공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원자력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및 핵연료 가공 시설의 방사선 관리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ISI 사업은 발전소 기기 및 구조물 검사 용역 서비스 사업을 제공합니다. 2017년 신기술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오비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신설해서 9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핀테크 기업인 콴텍과 데이터 분석 컨설팅 전문 기업인 베가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781억 원, 영업이익 101억 원, 당기순이익 5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르비텍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입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전환 청구 행사 주식수는요. 210만 394주입니다. 현재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은요. 2,496만 8,430주인데 이 중 8.4%에 해당되는 210만 주를 주식으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근본 행사 주식수의 누계 수량은 미포함된 그러니까 예상되는 신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라는 거고 하기의 일별 전환 청구의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관계 기간의 일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별 전환 청구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5회차 전환 사채인데 전체 청구 금액 100억 원입니다. 네. 전환가액이 4,761원인데 한 210만 394주가 4월 20일에 상장 예정이다. 이로써 100억이 모두 주식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발행한 사채의 잔액은 모두 제로. 지금 회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모두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오르비텍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살펴봤습니다. 사채 만기일이 이제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일이 되자마자 이렇게 전환 청구를 했거든요. 대표님, 근데 이 전환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전환가액은 4,761원이고 오늘 현재 주가가 지금 2.57% 하락한 7,200원의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주당 뭐 한 2,500원 이상의 주당 시세 차익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가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됐기 때문에 네. 전환 청구를 좀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결코 작지 않은 물량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8.4%에 해당되는 이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세 차익 부분으로 많이 시장에 유통이 된다면 네. 단기간 어떤 주가 희석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이 예고 없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걸면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비텍의 주요 사업이 다 원전 관련 기술과 또 서비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 흑자 전환이 이뤄진 만큼 또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른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작년 한 4, 4분기부터 시세가 조금씩 회복이 됐던 이 관련 종목이었죠. 왜냐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원전 관련주 모두가 피해주로 좀 분류가 좀 됐었는데 네. 작년 이 4,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소형 원전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원전 시설을 이제 관리 검사하는 이 오르비텍의 사업 수혜가 좀 점쳐진 거죠. 사업의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오르비텍 네네. 사업 계획 사업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요, 크게 원자력 사업본부 그리고 ISI 사업본부. ISI 사업본부는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어떤 피폭 장치를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용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네. 그리고 항공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방사선 내용을 좀 보면 사업 개시 사업 중에 39.8%에 해당되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사선의 관리 용역 그리고 규제를 해제하는 용도는요, 원자력 관련 시설 내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저감, 오염 확산 방지 그리고 방사성 물질 처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냐면 방사능 물질에 관련된 어떤 이 피폭 장치라든가 이게 누출이 되는지에 대한 검사 그리고 장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사 용역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전 그리고 가동 중, 가동 후에 검사라는 용역인데 지금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전후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과 비파괴 검사 기술 용역. 자, 그렇다면 원전 시설정의 전체적인 어떤 유지 보수 관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 항공기 부품 관련된 사업 부분은 지금 항공기 정밀 부품의 제조 판매인데 매출 파이는 한 10.8%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2%에 해당되는 비중 모두가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유지, 관리 검사에 관련된 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만약에 선회되고 뭐 지금 노후화된 어떤 시설을 다시 보수하는 관점에서 오르비텍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럼 성장성을 좀 좋게 봐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일단 오르비텍의 경우에 최근 사업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실적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지금 이 전년 동기 대비 46.4%가 증가한 매출 781억을 좀 기록하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를 이 선회된 흐름에서의 어떤 실적 성향을 좀 보여줬죠. 그런데 네. 만약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거나 가동하거나 노후화된 유지보수 시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관리 용역의 비용들이 좀 더 증가된다면 저는 매출액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46.4%의 어떤 매출 신장을 보였던 이 부분은 탈원전 정책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룩했던 실적의 어떤 성장치였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71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101억 원의 흑자로 좀 전환됐었고요. 네. 당기 순이익 역시 210억 원대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던 2020년도 대비 지금 5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좀 내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원전 수혜가 앞으로 있다면 향후 2, 3년간은 오르비텍의 어떤 수주 증가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순이익 증가 사항은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 네. 자, 그럼에도 그 사업의 어떤 전망들은 좀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단기적인 지금 소나기 구름대가 몰려오는데 우산을 안 들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잠시 비를 좀 피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8.4%에 해당되는 210만 주에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단기의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이 57만 주, 지금 570만 주인데 잠깐 내용 좀 볼게요. 지금 오르비텍을 좀 보면 네. 오늘 79만 주 거래량. 지금 200만 주의 통상적이었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을 초과했던 7,700억 3월 24일과 3월 24일인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거래량에서 이거를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반영되는 효과라면 네. 저는 최근 거래량 대비라면 한
최소 그래도 가격적인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왜 전환 청구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지만 사실상 지금 친원전 정책으로서의 어떤 기조 그리고 섹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원전 섹터의 어떤 회귀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전환 청구 이후에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네.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정배열에서 최근 이 실망감이 좀 반영된 흐름 때문에 주가 좀 조정받고 있어요. 네네. 가장 이 탄탄했던 지지선 7,400원이 좀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시세라고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7,000원을 보여주는 탄탄한 저항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네. 주가는 지금 6,5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환 청구 이후에 물론 환금성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수반돼 있지만 이에 따라서 반대로 추가적인 어떤 이 전환 청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주가의 어떤 부양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영역입니다. 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예상되는 4월 10일까지 예상되는 어떤 출원 물량들은 단기간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수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르비텍 보유자 관점에서는 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 3년간의 또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비텍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은 1986년 설립돼서 199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안 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보안 장비 전문 업체로 카메라, 저장 장치, 모니터, 컨트롤러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50% 이상을 ODM 형태의 6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제품 구성은 감시용 카메라 60.9%, 감시용 DVR 15%, 감시용 모니터 등 1%, 기타 감시 장비 15.9%로 구성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74억 원, 영업 손실 87억 원, 당기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54.6%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6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동일하나 수익성 위주의 경영 활동에 따라 손실폭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이 종목을 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자, 이 굉장히 지금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네. 좀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먼저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이었습니다. 회사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회사 개별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입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비적정 등에 해당이 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됐습니다. 실적 좀 볼게요. 지금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뭐 큰 폭의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274억을 좀 기록했는데 네. 영업 손실이 149억 원,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133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금 매출의 손익구조 정정 공시를 가름한다. 감사 보고서 좀 제출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 감사 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의견 거절이 돼서 좀 주권 거래 정지가 됐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서 기존에 공시했던 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좀 했는데 네. 지금 내용을 좀 상단에서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뭐 크게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원래 3월 31일에 납입 예정이었던 이 부분을 9월 30일자로 납입 일자를 좀 변경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시입니다. 네. 정기 주총도 좀 진행을 좀 했는데 재무제표 승인 이외에 지금 사내이사와 감사의 어떤 선임이 좀 완료가 좀 되면서 네네. 지금 일단은 뭐 이 이사 한 명, 사회이사 한 명, 그리고 감사의 선임이 좀 완료는 좀 됐어요. 그런데
주권 거래 정지를 좀 해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의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하이트론 시스템즈가 결국에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의 근거였던 자금 거래의 타당성과 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역시나 해소하지 못한 상황인데 대표님 그렇다면 상장 폐지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3월 23일 날 공시를 보면 네. 3월 23일 아니었죠. 지금 3월 25일 공시. 네. 지금 이 공시를 보기 이전에 지금 3월 18일 공시가 좀 먼저 이게 볼까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서 네.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 네. 부분을 보면 지금 3월 23일 공시 네. 이전에 이거 하나는 지연 제출 공시가 되겠고 네. 지금 이 공시죠. 회사 제22회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후 소각에 관련된 공시 좀 했는데 네네. 최초 공시에서는 지금 150억 원의 이 사채 발행 금액을 110억 원을 이제 취득을 했고 이에 따라서 2022년도 3월 25일에 좀 추가 소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이 3월 16일자 공시를 좀 보면 네네. 최초 공시는 이 소각이 아니었어요. 3월 16일에는 150억 원에 해당되는 이 발행 전환 사채 중에서 110억 원을 좀 회사가 취득했고 네. 추후에 소각하거나 재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좀 공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3월 23일 날 3월 25일에 재매각이 아니라 전량 소각을 좀 결정하면서 네. 사실은 이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지적사항이었거든요. 회사가 기존에 발행돼 있던 이 전환 사채의 어떤 이 행방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어떤 우려는 이 전환 사채의 어떤 회수를 통해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해소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을 때도 네네. 미수금에 관련된 이슈는 해소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감사 보고서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역시 기재 내용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감사 보고서 내용인데 첨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한번 볼게요.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 자금 거래 타당성인 자산의 실제성. 자, 내용을 볼게요. 회사가 보고 기간 말 현재 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결과가 회사의 장부상 계상한 미수금의 실질 채무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 회사는 돈이 나갔고 이걸 받아야 되는 미수금으로 계정이 잡혀 있는데 네. 이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냐? 거래 상대방은 기재돼 있겠지만 이게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미수금의 실제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서 이건 내부 통제의 전반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지금 반기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 내용 플러스 전환 사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110억 원의 사채를 만기 취득해서 전량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 이슈는 해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저희가 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회수가 된다면 감사 의견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내부 통제에 대한 어떤 부분은 비적정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관건은 미수금, 계상된 미수금의 어떤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미수금의 실질 채무자의 어떤 존재가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 미수금이 반드시 회수되어야만 하는 이슈가 발생된 거죠. 전체적인 미수금액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수 관계자의 거래 내역인데 회사가 제시한 우리의 특수 관계자의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 이 관계자 범위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완전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었다. 1번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미수금이 누군가에게 나갔는데 이게 상대방의 어떤 계정 처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유추 해석을 하자면 다른 누군가에게 자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감사인은 좀 판단을 한 것이 좀 보여지는데 일단 주석상에 좀 기재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수금에 대한 어떤 실제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상된 미수금만큼 회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다. 네. 미수금만 회수가 되면요.
특수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어. 이 부분은 관건이 아니에요. 돈은 빠져나갔고 상대 A 법인이라는 곳으로 만약에 픽스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A 법인이 이 미수금을 이 상대 어떤 거래 유형으로 픽스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다면 실질적인 이 돈은 다른 데 유출이 될 가능성이 컸다면 이 거래는 신빙성이 없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소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다. 전환사채의 이슈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네. 미수금에 관련된 부분을 100% 회수하면 돼요. 최소 80% 이상 회수하고 부분적으로 회수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좀 있다면 네. 최소 50%라도 회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회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준다면 이야기는 또는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 일단 거래 의견 거절의 근거가 사실상 미수금의 어떤 회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어떤 상태인데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를 부분적으로 회수를 했고요. 이를 소각까지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의 어떤 리스크는 탈피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숙제인 미수금의 회수나 미수금을 다시 원복시키는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충분히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럼 관건은 미수금 회수인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또 의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작년에만 4번이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거든요.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특수한 어떤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최대 주주의 어떤 변경 사항들 좀 보면은 네네.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영역을 좀 보면 최대 주주의 어떤 변경 사항인데 2022년도 최대주 변경 내용을 좀 보면 네. 2021년도에만 지금 전체 5번이죠. 2021년도 3월에 한세이시로부터 최대주가 최초에 변경이 됐다가 다시 아이디스 홀딩스 그리고 드림하이 3호 투자전문 합자 회사 다시 아이디스 홀딩스가 또 들어왔고요. 아시아 미래투자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정된 어떤 이 관계에는 동일한데 지금 이 투자 조합이나 이 페이퍼 컴퍼니로서의 어떤 명의가 지속적으로 좀 바뀌었던 어떤 이해관계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누군가 특정인 어떤 한 명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집합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사회이사, 감사의 선임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좀 개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관건은 사실상 지금 미수금이에요.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감사인이 판단했을 때 진짜 주인이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누구냐 네. 이게 특수관계자의 어떤 의문으로 코멘트가 된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그 미수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인들의 어떤 특수관계인의 어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정확한 경영진을 선임 또는 경영진 하에서 책임 있는 어떤 경영권을 좀 경영권이나 경영 활동을 좀 보장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미수금의 행방을 정확하게 뭐 확정을 하든 또는 이게 만약에 횡령이라면 정확하게 횡령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회수를 통해서 거래를 좀 재개될 수 있는 정상화 관점에서는 좀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뭐 전환사채 어떤 소각 이후에는 일단 뭐 50%의 어떤 이 리스크는 좀 탈피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감사 의견 거절을 좀 받은 상황이지만 저는 뭐 개선 기간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개선 기간을 좀 받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는 미수금에 대한 어떤 이 처리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책임 있는 경영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근데 게다가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좀 이거는 불공정 거래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우리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하이트론의 이 주가를 좀 최근에 보면요. 사실상 이게 뭐 의심적인 이 상황들이 많았죠. 감사 보고서의 어떤 지연 제출을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갔어요. 3월 15일 날 6.9% 상승했고 그다음에 네. 3월 16일 상한가에 가면서 조회 공시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뭐 중요한 정보가 없었다라고 좀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3월 21일까지 좀 횡보를 했는데 문제는 3월 22일부터예요. 3월 20일 6.6%, 그리고 3월 24일 9.08%, 그 다음에 3월 24일 18.1%, 8.7%. 자, 그렇다면 감사 의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부각됐다는 어떤 내용들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계 감사의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것은 내부자는 알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네. 이해관계자가 규합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상 이런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먼저 선행돼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데 3월 25일에 최종 의견 거절이 좀 되면서 고스란히 이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좀 전가가 되는 셈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좀 많이 맞습니다. 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